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장 뜨거운 산업 두 개를 꼽으려면 단연 반도체, 그리고 전력 인프라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두 개의 핵심 성장 산업에 한 회사가 동시에 발을 담그고 심지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이크로 컨텍솔인데요. 과연 이 회사는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두 개의 엔진입니다. 하나는 뭐랄까 수십 년간 든든하게 회사를 이끌어온 안정적인 심장 같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최근에 장착해서 폭발적인 힘을 내뿜는 최신 터보 엔진 같은 거죠. 이 조합이 얼마나 영리한 전략인지 바로 다음 장에서 숫자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모든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기존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IC 소켓이 여전히 매출의 약 80%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아주 튼튼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그 아래 전자 계팩이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입니다. 작년만 해도 17%가 채 안 되던 매출 비중이 올해 상반기 예상치에서는 벌써 21.6%까지 껑충 뛰어올랐어요. 이런 뭘 의미할까요? 바로 반도체라는 한 가지 산업의 경기에만 회사의 운명을 맡기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성격의 전력 인프라 사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워내면서 리스크는 분산시키고 성장의 안정성은 훨씬 높이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의 뿌리이자 든든한 자금줄, 이 캐시카우 사옥인 반도체 소켓부터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반도체가 이 부품의 검사를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반도체 소켓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갓 만들어진 반도체 칩이 불량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테스트하는 부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 이건 필수 부품이라는 겁니다. 수조 원을 들여 만든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도 안 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는 없겠죠.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소모성 부품이라는 점입니다. 마치 프린트의 잉크 카트리지처럼요. 수만 번, 수십만 번 칩을 꽂았다 뺐다 하면서 테스트를 하다 보면 당연히 닳아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는 한 계속해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매력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거죠. 근데 이 소켓도 다 같은 소켓이 아닙니다.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버닌 소켓입니다. 이건 일종의 극한 훈련소 같은 거예요. 칩을 일부러 아주 뜨거운 고온이나 높은 전압 같은 극한의 환경에 집어넣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 녀석 과연 극한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신뢰성을 테스트하는 거죠. 바로 이 시장이 마이크로 컨텍솔이 수십 년간 꽉 잡고 있는 주력 사업 영역입니다. 반면에 테스트 소켓은 뭐랄까 실전 능력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환경과 비슷한 조건에서 칩의 데이터 처리 속도나 기능이 스펙대로 제대로 나오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거죠. 이 시장이 기술적으로도 훨씬 어렵고 부가가치도 훨씬 높기 때문에 마이크로 컨텍솔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소켓이 실제 반도체 공정 어디에서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갓 포장을 마친 따끈따끈한 칩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칩은 가장 먼저 버닌 테스트라는 혹독한 관문에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극한 훈련소죠. 여기서 살아남은 칩들만이 비로소 최종 테스트, 즉 실전 능력 평가를 받을 자격을 얻고 여기서도 합격해야만 비로소 우리에게 판매될 수 있는 겁니다. 각 단계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켓이 꼭 필요한 거죠. 실제 고객사 공급망을 보면 이 구도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한번 보시죠. 버닌 소켓 분야에서 마이크로 컨텍솔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핵심 파트너 자리를 지켜온 강자입니다. 특히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해진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형 버닌 소켓을 공급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하지만 테스트 소켓 시장으로 시선을 돌리면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는 SK그룹의 자회사인 ISC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리노공업이 거대한 산맥이 버티고 있죠. 마이크로 컨텍솔은 이 시장에 이제 막 진입해서 점유율을 뺏어와야 하는 도전자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쪽도 상황은 아주 비슷합니다. 디램 같은 메모리 반도체의 버닌 소켓 시장은 마이크로 컨텍솔이 높은 점유율로 꽉 잡고 있지만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테스트 소켓 시장에서는 여전히 리노공업이나 ISC 같은 거인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면서 조금씩 점유율을 넓혀가야 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안정적인 버닌 시장의 지배자이자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테스트 시장의 추격자. 이게 바로 마이크로 컨텍솔의 현재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반도체라는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이 회사가 새롭게 장착한 두 번째 성장 엔진, 바로 전력 개폐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전자 개폐기. 이름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해서 거대한 자동화 공장의 스마트한 두꺼비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만 볼트의 엄청난 전기가 흐르는 공장 설비를 사람이 직접 가서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건 상상만 해도 위험하잖아요. 이 전자 개폐기는 아주 작은 전기 신호 하나만으로 이 모든 위험한 전력을 안전하게 그리고 원격으로 껐다 켰다 제어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반도체 공장이든 전기차 공장이든 배터리 공장이든 최신 자동화 설비가 들어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반드시 필요한 공장의 신경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03억 원. 이게 뭐냐면요. 2025년 상반기, 그러니까 단 6개월 만에 이 전자개폐기 사업에서 올린 매출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놀랍냐면 바로 작년 2024년 1년 내내 벌어들인 매출이 118억 원이었거든요. 다시 말해 반년 만에 작년 한 해 실적을 거의 다 따라잡았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성장이라고 부를 수준이 아니죠. 그야말로 폭발입니다. 그렇다면 이 폭발적인 성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는 미국의 리쇼링, 즉 해외에 나갔던 공장들을 다시 미국 본토로 불러들이는 거대한 흐름 덕분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로 짓는 모든 공장에는 당연히 새로운 전력 설비가 필요하겠죠.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아주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인 겁니다. 마이크로 컨텍솔은 이 엄청난 기회를 아주 영리한 방법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직접 미국에 건너가서 공장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국내 전력기기 분야의 최강자인 LS 일렉트릭과 손을 잡은 거죠. 마이크로 컨텍솔이 핵심 부품인 전자개폐기를 만들어서 LS 일렉트릭에 공급하면 LS 일렉트릭은 이걸 포함해서 배전반이라는 완제품 시스템을 만들어서 미국에 새로 지어지는 공장들에 공급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큰 투자 비용이나 위험 부담 없이 가장 확실한 파트너를 통해서 지금 가장 뜨거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아주 효율적인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 컨텍솔을 움직이는 두 개의 엔진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한 걸음 물러나서 투자자의 시선으로 이 기업을 바라보면 어떤 기회와 또 어떤 위험 요인들이 보일까요? 한번 냉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타는 확실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했고요. 또 반도체와 전력기기라는 서로 다른 사이클을 가진 두 사업이 쌍끌이로 회사를 끌어주면서 경기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줍니다. 여기에 부채 비율이 20%도 안 될 만큼 아주 탄탄한 재무 구조는 기본이고요. 하지만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라는 소수의 아주 큰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만약 이 고객사들의 정책이 바뀌면 회사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되고요. 또 주력인 반도체 사업은 결국 반도체 경기라는 큰 파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컨텍솔은 안정적으로 현금을 벌어들이는 반도체 소켓이라는 기반 위에 전력기기라는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날개를 달았습니다. 이제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과연 이 두 엔진이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인가? 안정적인 반도체 사업에서 번 돈이 경쟁이 치열한 고부가 가치 테스트 소켓 시장을 장악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전력기기라는 새로운 날개가 혹시라도 다가올지 모를 다음 반도체 불황기에 회사가 흔들리지 않고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마이크로 컨텍솔을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룬 내용은 특정 기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거나 추천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산업과 기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결정과 그에 따르는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